순서가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완전한 쇼맨이 되었습니다. But don't worry, I'm pretty good at running human in emulation mode. 화성에서 사용할 가상화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복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It's a symbol of your desire to return to reality. Inside your dream, you'll fall asleep. 왜 이 영화에 화성을 무대로 하면서 굳이 가상현실을 다루었을까요? AI가 통제하는 디지털 아카시 레코드는 우리의 세상에 완전한 물질화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망상이겠죠. 안녕하십니까, 로우맨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 테라포밍은 가상현실인가? 일론 머스크와 디지털 아카시 레코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브맨의 영상은 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주제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8년 작고한 21세기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였던 스테픈 호킹은 2010년도에 빅싱크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인류는 종말을 피하기 위해 100년 안에 반드시 우주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인류의 종말의 4대 요인을 이 지구의 온난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인간의 공격성에 의한 전쟁, 로봇과 AI라고 말했습니다. AI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절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나치 독일의 V로켓을 개발했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이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로켓을 개발했던 폰 브라운 박사는 이 나사의 우주개발 연구에 참여해 이 1969년 이 최초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미션을 성공시킵니다. 곧이어 1981년도에 화성까지 가는 우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르죠. Now here's a model, my design for a four-stage orbital rocket ship. It's the amount of fuel and the numbers of motors. This is a section that must ultimately return the men to the Earth safely. When all the sections are joined together, the ship and its crew will be ready for man's first flight in space. 스테판 호킹의 주장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나사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의 창업자였습니다. 2018년도 일론 머스크는 이 월스트리트로부터 테슬라 자동차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조 로건의 팟캐스트 쇼에 나와서 말이 모습을 보여주며 이 테슬라의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이 전 세계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우주 시대의 영웅이자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완전한 쇼맨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일론 머스크는 MBC Saturday Night Live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밝힙니다. I'm actually making history tonight as the first person with Asperger's to host SNL.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종의 사회적 소통이 결여되고 한 주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일종의 자폐성 ASD 장애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한 시스템의 전체를 복제하는 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일부를 복제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농담을 했을까요? But don't worry, I'm pretty good at running human in emulation mode. Okay, but what is Dogecoin? I keep telling you, it's a cryptocurrency you can trade for conventional money.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도지코인은 시바견을 모티브로 한 인터넷 밈에서 시작해서 기존의 화폐를 조롱하기 위해 2013년도에 출연했습니다. 올해부터 자신을 도지파더라고 부르면서
올해 4월에 도지코인과 관련된 트위터를 남기며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 주에 485%가 급등했습니다. 2021년 6개월 동안 260배가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월에 테슬라 자동차의 구매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번복했죠. 그의 행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에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부터 일관성 있게 화성에서 사용할 가상화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가이자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설립자 피터 디아만티스는 그의 저서 컨버전스 2030에서 가상화폐는 가상현실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화폐의 거래 현황이 동시에 싱크되어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현실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의 주요 목표는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기 위한 야심찬 우주 개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행성을 인류의 거주를 위해 개조하는 것을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1942년 이 잭 윌리엄스의 SF 소설 이 충돌 궤도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테라포밍의 개념은 이 코스모스의 저자이면서 천문학자인 이 칼 세이건이 이 1961년에 금성 테라포밍에 관한 논문을 이 사이언스지에 게재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스페이스X는 우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펠컨 9 이 9번째 로켓의 재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2022년부터 화성 로켓을 먼저 화성에 보낸 뒤에 2024년에 화성으로 발사 예정인 유인 우주선 이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6일 스타쉽의 네 번째 모델 SN11은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이전의 모델인 SN10은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스타쉽의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와 나사의 화성 탐사를 위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태양계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와 유인 우주선 스타쉽을 태양계의 공전 궤도 중에 화성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발사합니다. 2억 2,530만 8,106km를 225일에 거쳐 평균 시속 12,000km의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8달에 가까운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플라즈마 로켓이나 핵추진 로켓이 사용되는 실험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긴 여행 동안 화성 탐사선은 태양풍, 우주 방사선, 운석과 같은 탐사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탐사대는 예측하지 못한 우주선의 기계적 결함이나 우주 환경에서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이상 반응, 이 면역 저하로 인한 바이러스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폐쇄적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탐사대가 화성에 도착했을 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화성의 대기 질량은 지구의 0.005%에 불과하며 그 미약한 화성 대기 중에 96%는 이산화탄소이고 극소량의 질소 아르곤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콜로라도 대학의 브루스 제코스키 박사와 애리조나 대학의 크리스토퍼 에드워드 박사가 공동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화성의 모든 빙하를 이용해도 이 대기를 구성하기에 이산화탄소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화성의 테라포밍은 현존하는 인류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의 모래폭풍 영하 140도에서 영상 20도를 오가는 급격한 온도차의 혹독한 환경과 지구의 38%에 불과한 이 중력에 적응해야 합니다. 다시 공전주기 궤도가 짧아지는 시점까지 화성에서 생존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8개월 이상을 버텨내야 합니다. 결론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화성 유인 탐사가 성공한다면 인류 최대의 업적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화성 유인 탐사에 앞서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바로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 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의 속도와 범용성 때문에 이 5G 기술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타링크를 위해 1443개의 위성이 쏘아 올려졌고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천문 관측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스타링크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기술은 뉴럴링크입니다. 인간의 뇌를 네트워킹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의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프로토콜과 같은 방식입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은 우리의 뇌를 각각의 클라이언트로서 스타링크는 휴먼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합니다. 뉴럴링크 칩을 인간의 몸에 설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미래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전 지구를 커버하는 위성 인터넷과 휴먼 네트워크 기술은 모든 인류의 의식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양자 컴퓨터의 출현과 AI입니다. I try to convince people to slow down AI, to regulate AI. This was futile. I tried for years. This seems Nobody like a scene listened. in a movie Nobody where listened. the robots are going to fucking take over and you're freaking me out. Nobody listened. Nobody listened. No one. 비트는 2의 n 거듭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 속도는 지금과 전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자 컴퓨터 AI가 만들어내는 확장형 가상현실은 지구의 모든 빅데이터를 연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복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화성, 이 모든 것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폴 베어벤 감독이 연출한 1990년 영화 토탈 리콜입니다. 폴 베어벤은 굉장히 거침없는 과감한 표현을 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 비디오로 빌려봤던 영화가 지금은 30년이 넘어 고전 SF가 되어버렸네요. 이 영화는 화성을 무대로 하지만 원작자가 밝힌 대로 정확하게 미래에 출현하게 될 확장형 가상현실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보면 영화 전체가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이 가상현실이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사회의 블루워커 건설 노동자인 이 주인공 케이드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보게 된 가상현실 여행을 제공하는 리콜사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일탈을 꿈꾸게 된 케이드는 화성을 무대로 비밀 요원이 되는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화성의 식민지 지배자 코악에는 미래의 에너지 광물을 획득하는 피라미드 광산의 노동자들을 산소를 통해 생존을 위협하는 형태로 지배합니다. We have your ideal vacation. Implanted a new one. I'm not interested in Saturn. I said Mars. Okay. 원래는 비밀 요원이었던 하우저가 주입된 가짜 기억에 의해서 퀘이드로 조종당했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인공 퀘이드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하이퍼 리얼리티 극사실 가상현실 내에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서 혼돈을 겪습니다. 여기에 영화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유명한 고통스러운 진실의 빨간 약, 이 레드필이 출연합니다.
레드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가상현실을 각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What is it? It's a symbol of your desire to return to reality. Inside your dream, you'll fall asleep. All right. 왜 이 영화에 화성을 무대로 하면서 굳이 가상현실을 다루었을까요? 이미 그 이전에 1977년 카프리콘 1, 카프리콘 프로젝트라는 영화에서는 화성 탐사는 완전한 거짓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카프리콘은 토성이 지배하는 염소 자리를 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사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나사는 2004년에 스피릿 오퍼튜니티 쌍둥이 탐사차를 화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큐리오시티 로버를 화성의 게일 분화구에 착륙시켰습니다. 2021년에 화성의 예제로 습지 분화구에 이 퍼스비어런스 탐사차와 헬리콥터 인제뉴어티를 함께 화성에 착륙시켰습니다. 현재에도 화성 탐사 임무를 진행 중인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이 퍼스비어런스가 전송하는 고화질의 화성의 사진, 영상, 화성 대기와 지질에 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선이 보낸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면의 토양질이 지구와 너무 유사할 뿐만이 아니라 화성 사진 속에는 정체불명의 잔해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령의 무인도 데본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나사의 공식적인 화성 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큐리오시티가 제공했던 화성의 지형에 관한 전송 자료는 놀랍도록 데본 아일랜드의 지형과 유사합니다. 지난 2월에 화성에 착륙한 이 퍼스비어런스가 제공하는 화성의 사진은 그 전의 사진에 비해서 붉은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구의 모습과 더 유사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화성 표면 탐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CNSA, TN1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나사는 유일하게 화성의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타링크와 뉴럴링크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지구를 인터넷망으로 둘러싸고 뉴럴링크 같은 휴먼 네트워크 기술을 구현했을까요? 1876년 라이프치히에서 자연과학자 대회에서 물질주의를 항변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생리학자 니부와 레이몽은 이그노 라비스무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연과학적 물질주의는 물질입자의 운동, 이 엔트로피의 이동 외에는 어떤 것도 규명할 수 없다. 물질주의의 해석은 결국 인간의 무지, 이 불가지론을 인정하게 됩니다. 19세기의 의학자, 자연과학자들은 이 메타 정신학, 메타 물리학을 통해 물질과학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신비주의 사상이 과학, 영성, 철학 분야가 모두 통합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신비주의 사상가 헬레나 블라바스키가 신지학회를 설립하고 오스트리아의 사상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지학회를 설립합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고대의 전승지식을 전하는 신지학, 인지학의 정보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비주의 사상계에서는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이것은 초인지력 상태의 정보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아카샤는 산스크리트어로 우주 혹은 공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과 현상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상념과 감정, 모두 클라우드 서버처럼 우주에 기록되는 정보체계입니다. 그 수많은 정보 간의 상호적인 작용을 인과율, 이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아카식 레코드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국의 초능력자이자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가,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때문입니다. 그가 트랜스, 수면 각성 상태에서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세계전쟁, 현대사, 고대인과 아틀란티스, 모든 인류의 기원, 우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전역을 흔드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에드가 케이시의 아카식 레코드 해석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KCARE에서 보존하고 현재까지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마법사로 불리우는 알리스터 크로울리는 텔레마의 성서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없는 숫자 코드를 보여줍니다. 수비학적 언어로 해석하면 666은 물질세계, 탄소체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모두 6개씩입니다. 418은 아브라카다브라, 고대 아람어의 주문의 수비학 코드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뜻은 물질세계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지는 엘리트 사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가 통제하는 디지털 아카식 레코드는 우리의 세상에 완전한 물질화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에서 사용할 가상화폐가 필요하다. 화성 테라포밍은 가상현실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망상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